와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해결책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긴급점검 생활 속의 FTA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과의 FTA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물 민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주부님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문제일 텐데요. 물 민영화라는 건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던 이 상하수도 사업을 민간 기업에게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값이 폭등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논란 짚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용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얼마일까요? 평소 이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물을 사용하는 분들 얼마나 됩니까? 그만큼 흔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이 너무 비싸서 돈이 없으면 마시지도 못하게 된다면 물 민영화 그 뜨거운 논란 짚어봤습니다. 민영화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일반 기업이 경영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FTA 열풍 속에 쇠고기에 이어 물과 같은 공공재도 민영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FTA를 체결할 경우 만약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 사업이 민영화되면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물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로 진출하게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네, 민영화는요, 결과적으로 운영하고 경영에 위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물시장 자체는 사실 적은 규모의 시장은 아니고요. 꽤 큰 시장인데, 이미 선진국들은 우리 물시장을 갖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국내에 불고 있는 물 민영화 바람. 그렇다면 물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국내 물산업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환경부를 찾아가 알아봤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영기업체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중복 투자 문제라든지 전문 경영인의 부재에 따른 누수 손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자원재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겠죠? 민영화라고 한다는 건 어차피 물 갖다 장사한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민영화가 되면 아무래도 품질이라든가 그에 대한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물값이 좀 인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 민영화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물값 폭등인데요. 철저하게 시장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재인 물까지 시장에서 돈을 받고 파는 상품으로 그렇게 만드는 위험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물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그리고 또 시민사회에 의해서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세계 곳곳에서 물가 폭등으로 인한 폐해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볼리비아의 경우 물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30배나 폭등, 최저임금 70달러 중 20달러를 물값으로 지출하게 됐고 결국 시민 반란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물 민영화 결과는 참담했는데요. 민영화를 실시했지만 운영 미숙으로 10년 만에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무려 88.2%까지 치솟게 된 겁니다. 영국은 결국 다시 국영화로 돌아간 국가 사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럽조차 다시 돌아간대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남미라든지 외국 사례를 많이 들고 계시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가장 잘 맞고 우리 행태에 맞는 그런 행태로 저희들이 이루어져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님들 경우에는 물값 가격 폭등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수도 요금의 결정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는 수도사업위원회라고 별도로 만들 겁니다. 거기는 이제 사업자도 민간업자도 들어올 것이고 시민단체, 지자체 그런 식으로 만든 수도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도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물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환경부의 입장과는 달리 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가격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모순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물 민영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새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여느 가정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주부의 모습인데요. 딸 씻은 물을 버리지 않고 설거지물로 재활용하는 것은 기본.
빨래 후 세탁기에서 나오는 흰국물도 그냥 흘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받아놓은 물로 걸레를 빨거나 화장실 청소까지 깨끗하게 마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가정의 한 달 수도 요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빨래도 좀 자주 하고 자주 씻고 하니까 좀 다른 집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가 오르는 것도 저희는 지금 너무 싫은데 거기다 대고 물까지 민영화가 된다면 저희 지금 애들 씻기고 막 이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평소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10분 동안 설거지를 할 경우 사용되는 물의 양은 무려 120리터. 15분 동안 아이들 목욕시키는 데 쓰는 물은 180리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물 민영화 후 주부들이 지금보다 수도요금이 10배, 20배 오르게 된다면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 이제는 마음 놓고 쓸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물 민영화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굉장히 합리화의 문제죠. 매년 6,400억씩 해가 국민 세금들이 지금 그걸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시설을 개선을 시킬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세금의 낭비라든지 또는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물을 민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논리는 일방적인 논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그 시스템이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그 민영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공공요금이라고 붙어있는 이유가 그건 공기업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물 민영화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분위기, 무엇보다 국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가정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물이 안 관련이 되지 않은 산업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물가가 다 오르지 않겠습니까? 물은 안 쓰고 살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뭐가 우선인지 참 정말로 답답합니다. 네,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물에까지 경제 논리가 개입된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킬 것은 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